안녕하세요. 반프람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다시 한번 시장을 술렁이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미국발 소식인데요. 이젠 정말 미국 자산 대이동, 진짜로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하게 드는 건 그만큼 미국이 이젠 완전히 자산 시장에 대한 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금리라는 액면적인 부분에서의 포인트를 둬서 지금까지 밀어붙인 건데 조금 더 뒤로 물러섬이 없죠.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파부침주, 돌아갈 배를 태우고 밥을 해먹을 솥을 깨버린다는 그냥 무대뽀 직진을 일컫는 말인데 이게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름 아닌 지난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당시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미 연준은 내부에서 금리 동결을 위한 논의를 아주 치열하게 하는 과정도 속속들이 그 속살을 들여다볼 정도로 데이터를 공개. 이 데이터가 단순히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체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향까지도 공개하는 부분은 아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시스템적인 공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들 하시게 충분히 엄포를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흘려서 시그널을 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FOMC 회의록 공개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로지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까지는 올해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미국의 자산시장 이동은 고금리라는 툴을 통해서 전체 자산의 경쟁력 없는 부분은 털어내고 그대로 킹달러 앞세워서 상대적으로 나가래가 된 자산들을 흡수하는 이 총체적인 재편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달러 대비 맥을 못 추는 자산시장의 약화 상황에서 이걸 긴축 상황의 장기화를 통해서 그냥 넉다운 시켜 들어놓게 만들어서 이후에 새로운 자산시장의 재편을 꿈꾸고 있는 이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고금리 특히 매파로 구성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고금리 압박을 지속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인플레 수치가 잡히지 않을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지표에 진전이 없었다. 이 지표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아주 강력하게 했다라는 사실. 역시 연준은 몇 개의 색깔이 다른 파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논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봐야죠. 겉으로 굿맨, 배드맨 역할을 해서 서로 역할 분담하고 있는 건데 연준 수장인 파월이 최근에 굿맨 역할을 하고 있고 매파라고 불리는 강경파 위원들이 배드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다 같은 논지를 가진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회의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회의록 공개는 일종의 신호를 시장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일부 위원들이 똥꼬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연준 전체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넌지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준 회의록 공개가 중요한 건 향후 금리 방향이 어떤 결로 갈지를 똑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선 7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 예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무슨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 벌컥이야. 올해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 내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절대값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웬만해선 내리지 않겠다. 고금리 장기화는 이게 장기화라는 말도 좀 어색하죠 이제. 그냥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립금리라는 게 낮았는데 이게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기존금리 자체가 변동성에 영향받아서 엿가락처럼 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중립금리 같은 기준값이 고점에서 형성, 내려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뉴욕 증시는 다우도 하락했고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연준이 증시를 꽃놀이패로 생각을 한다니까. 적절한 멘트, 부적절한 멘트 섞어가면서 시장 자체를 고무줄처럼 땡기고 늘리고 무한반복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분들은 미국 증시는 어떻게 해서든 자산시장의 대이동, 금융 쪽으로 데이터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한대로 증시 부양을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산시장의 붕괴를 통해서 금융 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지금 미국 만성 재정 적자가 만신창이 수준이죠. 금융자산은 남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국의 부실한 재정 적자를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는 반전이 가능한 투자 수요 풀인데, 당연히 전통적인 자산 깨부수고 고금리, 킹달러 앞세워서 미국 증시에다가 올인을 하는 수순인데, 지금 미국 재정 적자는 2,300조 수준, 이자는 900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자산 시장으로 집중된 유동성을 막지 못하면 거의 경쟁력 없는 돈들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 부동산 쪽보단 금융 쪽으로 돌리기 시작을 한 거고,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그냥 물 먹는 하마처럼 먹어치우는 먹개비식 압도적 존재감을 보이는데 꿀릴 게 전혀 없지. 그러니 계속해서 강경호조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한 거의 전제적 작가 시점을 가진 거라 충분히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파워머니를 장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해서 고금리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야 미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 인하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 연준 의사록은 파월의 수장다운 스무스해 보이는, 어쨌든 수장은 시장에 대해서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무슨 미국 시장에 대해서 회초리 때리는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일단 금융 쪽으로 증시 부양이 되어야 되니까 몰아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커팅은 다양한 위원들, 특히 긴축 쪽으로 계속된 이 강공을 펼쳐야 한다는 발언들로 기존 삐걱거리는 자산시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니, 공격과 방어, 오펜스와 디펜스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복합체가 바로 미국 FOMC라는 얘기죠. 회의록만 봐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고금리 효과가 하도 그동안 매를 맞아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력이 났기 때문에 이걸 인하로 갔다가는 아작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중립금리 경계선 더 올려서 이젠 완전히 지금의 고금리 선상을 콘크리트로 굳혀버리는 역할을 하죠. 레미콘 돌렸으니까 건물 마르고 굳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분위기 이거 완전히 딴 세상이야. 서울 아파트 상승세 굳히기? 아니 뭘 굳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굳히지. 지금 가끔 가다 나오는 몇몇 신고가 가지고 밴드 붙여서 수술 자국 아물게 하는 듯한 액션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현장 필드도 눈에 띄게 오른 곳 없어요. 좀 간신히 보합으로 버티는 곳도 있고, 이게 안 돼서 자꾸 가격표 바꿔달라 하는 집주인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리고 30대 영끌족 또 부추기고 있죠. 세상의 모든 빚을 이 사람들이 다 짊어져야 하나? 이분들 되게 SNS에 익숙해서 웬만한 정보는 다 깨고 있는데 또 앞세워서 영끌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대출이 정책금리로 저금리에서 풀리니까 이걸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정책금리 낮아도 이후 집값에 변고가 생기면 금리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 그렇게 들어간 주거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대출받은 금액 이하로 놀아나는 집값이 될 운명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3주 만에 신고가 깼대. 아니 둔촌주공이 입주권 거래가 지금 거의 1년여 만에 겨우 재개가 돼서 개미 눈곱만큼 나오는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들을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런 키워드 보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기존 16,000에서 17,000으로 늘었는데 1,600건 정도가 신규 결정됐습니다. 이거 조금 미진하지 않나요? 당장 구제해야 할 피해자가 거의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요건 미충족으로 피해자라고 규정이 안 되면 이분들 보증금 고스란히 날리게 되고 구제도 못 받는 건데 아찔하죠. 지금 전세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피해는 양산이 되고 구제는 요건 미충족으로 확대 범위가 제한이 되고, 게다가 지표가 불명확해서 자꾸 집을 사야 하는 쪽으로 사람들 심리를 떠밀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감성적이죠. 한민족이라고 하잖아. 정말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은 시적인 감성이 있어요. 한 줄만 봐도 사람의 마음이 막 레이싱하는 스포츠카처럼 엑셀을 부르릉 밟으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네 한민족 감성은 급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풍부해요. 그러나 진정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미국 쪽 오늘 뭐 새벽에 공개된 의사록 내용 상기시켜야 된다니까. 부동산은 돈 따라가는 공사판입니다. 그 공사판에서 콩나무 자라듯이 아파트가 나오는 곳이고, 그렇게 아파트가 자랄 수 있게 물을 주는 게 바로 자금이라는 얘기죠. 자금은 이자라는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서운 거거든. 잘 헤쳐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본인 능력 일단 초과되면 인생 빨간불 들어온 걸로 봐야 할 정도로 미국이 고금리 세게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뭐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에 무진장 올인을 하는 것도, 지금 미국은 전통적인 자산 해체하고 금융으로 대이동하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달러의 대습격에 자산시장 붕괴될 수도 있어요. 특히 부동산은 이렇게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강공일변도의 무역 스탠스가 고스란히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내 저가의 과잉 생산이 자국의 제품에 대한 심각한 경쟁력 내상을 입히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어마무시 붙이겠다는 거고, 연대적인 움직임, 미국과 유럽, 일본, 심지어 인도와 멕시코까지 이런 관세 장벽 세우겠다는 움직임 보이겠다는 건데, 지금 중국은 사면 초가입니다. 거의 벼랑 끝에 매달린 건데, 중국 경제 실세 허리펑도 부동산, 부채, 은행, 복합 리스크 막지 않으면 중국은 결국 부도가 날 판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허리가 펑 터지게 생겼어, 이름처럼. 이거 한국하고 너무 똑같아요. 부동산, 부채, 금융, 복합 리스크, 결국 지금 중국 총부채는 1경 2천조 터질 지경인데 GDP 절반을 넘죠.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이런 뭐 나라의 GDP 절반이 부채라는 건 그냥 거의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봄날 부동산 예찬가를 부르고 있어. 중국과 똑같은 리스크, 부동산, 부채, 은행 리스크 떠안고 있는데 경제 규모는 뭐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국 부동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구조적인 대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나 홀로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상황을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새벽에 다시 한번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뭐 미국의 기조가 확실히 어떤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 전혀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고 자산은 완전히 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양상이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지표는 거의 뭐 꼬꾸라지게 생겼는데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한국 부동산은 여전히 창가를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이 가길 원해도 기저에 깔려있는 위험 신호가 뭐 도저히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가시밭길인데 어떻게 뭐 보무도 당당하게 뭐 걸어나갈 수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깨지는 건 곧바로 한국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근간의 체력도 우리는 약하디 약하죠. 중국이야 뭐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이야 있겠지만 뭐 여기는 뭐 자원도 풍부하고 한국은 뭐 자원 자체가 없잖아요.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기초 체력이 부실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지표에 혹하지 않는 아주 냉정하고 차분한 시선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때란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